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못 팔고 이제는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에 못 파는 호들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의 일교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안 판다고 못 판다고 하면 비트코인 안 팔아도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는 모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누구는 팔고 싶어서 파나 뭐 형편이 안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돈이 여윳돈이 어디 있고 필요하지 않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늘 여윳돈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윳돈을 만들다 보면 정말 투자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에 실망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 번의 직장생활과 수많은 자영업을 해봤지만 현금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모아졌다 싶으면 꼭 그만큼 지출할 곳이 생기고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뭐 집장만 해야지요. 또 아기 낳고 나면 돌잔치 해야지요. 그때쯤 되면 결혼기념일 다가오지요. 애들 크면서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문화센터 보내야 되지요. 유치원 보내야 되지요. 자녀 공부시키는 것은 그렇다 치고 과외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과외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또 남들 다 사는 차도 사야 되고 여름에 남들이 해외여행 갈 때 뭐 휴가도 한번 가야 되지요. 정말 남들처럼 살다 보면 돈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돈 모아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호들러님은 한번 해봤지만 저희들은 안 해봤고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뭐 이렇게 또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그랬으니까요. 결혼식 끝나고 레스토랑 빌려서 친구들 뒤풀이 하는 거 피로연이라고 하죠. 또 신랑 신부가 주고받는 예물들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들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것을 생략하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주위에 보면 부모님들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지 않던가요? 나 혼자만 부모님들께 아무것도 못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뭐 그럴 때면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야 안 들지만 가끔씩 우리 엄마는 아빠는 왜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 당시나 지금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당신들의 노후보다 자녀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재산이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드머니 만드는 이야기 하면 요즘 말로 꼰대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생략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뭐 부모님 복이 있든지 노력을 했든지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호들러로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나든지 손실이 나든지 할 건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보유할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물론 이런 경우의 수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면 비트코인을 팔지 않아도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정말 길었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구독자님들이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을 산정하는 기준을 설정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고 영상 끝부분에 가서 제가 기대하는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대 수익률을 정하는 데는 아주 그에 걸맞는 근거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이제 구독자님들께서도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참고하고 기대 수익률을 한번 재조정해 볼 근거가 될 것이니까 댓글로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매스컴이나 영상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언제까지 얼마 간다 이런 내용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재미가 별로 없죠.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얼마 간다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 마음 같았어야 저도 캐시우드 여사나 로버트 기요사키 형님 같이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예측은 제가 아니라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까지 예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듣보잡 같은 것들이라고 짜증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까지 나서서 언제까지 얼마 간다 이런 헛소리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해 유발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얼마면 우리 구독자님들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라고 말해야 예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줄 수 있느냐고요? 국민음악의 대가로 핀란드를 대표하는 시벨리우스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저녁에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어 나가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몇 시쯤 들어오실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시벨리우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나는 예술가지 예언가가 아니지 않소? 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비트코인 호들러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크립토 컨트를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기영 대표라는 그 젊은 CEO,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신뢰할 만한 분석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기대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분명히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면서 기대하는 연수익률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1년에 2배, 100%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10년에 10배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근거로 앞으로 얼마 정도의 가격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는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좀 낮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평균을 사용하고 4년마다 연 환산 수익률을 살펴보면서 장기 투자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4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기대 이하가 되지 않으면 비트코인 장기 투자하는 데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와 다른 것은 원화로 기대 수익률을 초과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득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생활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초과 달성할 경우에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매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형편에 따라 원칙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트코인 기대 수익률을 정한 기준을 말해 보겠습니다. 월가에 잘 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보다는 좀 낮고 헤지펀드 평균 수익률보다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아주 건방진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호프 비트코인인데 그 정도는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월가의 상위 20개의 헤지펀드 연평균 수익률은 10.4% 정도 되고, 잘 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의 100명의 수익률은 최상위 37.8%부터 10.5%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 연평균 수익률을 15% 정도로 잡았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실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구독을 취소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평균 수익률 낮게 잡았다고 오를 비트코인이 안 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정한 비트코인 수익률은 비트코인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이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면 호들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부동산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고 인기가 있을 때 상가 건물에서 연 8% 수익이 나오면 이건 최상입니다. 요즘은 4% 나오는 건물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나오지요. 건물 감가상각되죠. 유지관리비 많이 들지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상가 건물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유지관리비 하나도 안 들고 부동산보다 3배 이상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대로라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비트코인 10개 모으시고 1년에 1억 5천만 원 수익을 올리는 비트코인 호들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덥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제 영상 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밤